정부가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죠. 자,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지의 개발 도면이 유출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면이 유출된 시점부터 이 지역 토지 거래도 급증했는데요.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대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일단 어느 지역의 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까? 네, 경기도 고양시 삼송과 그리고 원흥지구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일기 신도시인 일산 그리고 서울 사이에 있고요. 많은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어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다 이렇게 거론이 되었던 지역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그리고 용두동 현천동, 도내동, 동산동 이런 곳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화면을 촬영을 했는데 그거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은 사실 대부분 뭐 논이거나 밭이거나 야산이거나 이런 지역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 옆쪽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취락지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송 원흥지구 하면은 뭐 신도시 후보로 꾸준히 이렇게 거론이 되었던 이런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까? 네,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이 담긴 도면이 유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픽 저희가 실제 지도 위에다가 그 도면을 좀 덮어봤습니다. 원흥지구가 지금 보이죠. 저 원흥지구 인근에 빨갛게, 노랗게, 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이 바로 색깔별로 구획이 표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바로 그 개발 예정지로 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자, 지금 용도에 따라서 구획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 그래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 도면이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자, 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은 단독주택 그리고 주황색은 공동주택 부지고요. 파란색은 도시 지원 시설 부지인데 이게 주택 건설을 제외하고 지역의 자족 기능을 위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상업지구고요. 또 지금 도면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물류 유통단지와 또 연구 산업단지까지 갖추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곳으로 보이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족 기능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만 보면은 이 해당 지역에 어떤 건물들이 허가가 날지 이게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도면이면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때요. 지구 지정 그리고 개발 계획 또 실시 계획까지 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은 개발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바로 개발 계획을 발표해도 될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추진을 하더라도 도면이 크게 바뀌지 않을 정도로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골격 자체는 안 변하고 일부 용도 정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도면이 LH에서 만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런 입장인데요. 보신 것처럼 계획이 세부적으로 짜여 있는 걸 보면 민간 부동산업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엉망으로 지도를 꾸며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지자체 등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만든 도면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대외비 표시나 그리고 일반 지도에는 이 군부대 표시가 드러나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표시까지 있는 점 등을 볼 때 LH의 공식 문건으로 추정되는 근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적으로 누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발 계획을 발표해도 될 정도의 공신력 있는 어떤 도면으로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 그렇습니다. 다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도면이 이 일대에서 지금 돌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취재진이 이 일대 부동산을 돌면서 현장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런 도면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도면이 유출됐다. 이런 사실을 알다 보면 뭐 투기꾼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면을 바탕으로 개발
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발만 된다면 개발 제한 구역도 문제될 게 없다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개발 구역 안에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하다 보니 이렇게 권유를 사실 받는 그렇습니다. 상황까지 예. 벌어진다는 거죠. 저희 예. 취재진도 이런 권유를 듣기도 예. 했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지인들이 토지를 산 뒤에 뭐 나무를 심어놨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뭐 보상을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예. 상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벌써 검색부터 걸었어요. 3기 신도시 발표 전부터 이거는 있었어요. 봄에도 엄청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올랐겠죠? 이렇게 지금 예정을 다들 보면 뭐 도면을 보신 거죠? 초중고 그림이 있네요. 제 거에. 똑같은 거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소니아 같이 나와 있기는 해요. 개발 제한 구역이고 3기 신도시 내에 발표된 안에 들어갈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맹지거든요. 지금은 그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지역 같으면 맹지니 뭐 이런 게 의미는 없어요.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럼 보상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 뭐 부동산 업자들 3명의 얘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네. 지금 실제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취재를 예. 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거래가 급증했거나 가격이 뛰거나 이런 지역들이 눈에 보입니까? 네, 일단 부동산 업자도 이렇게 도면을 갖고 뭐 권유를 하기도 하고 예. 개발 제한 구역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 거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 일대에서 올해 거래가 가장 많았던 두 지역이 용두동과 화전동입니다. 저희가 이 거래 현황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화전동을 보면 토지 거래 건수가요. 올해 들어 10월 중순,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의 거래 현황입니다. 1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거래 건수였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71건이었는데 이게 올해 10월 10일까지의 거래 건수인 110건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보면 개발 지역 경계선 바깥쪽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화전동의 그 거래 현황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왜 뭐 상업 지역이나 뭐 주택 지구나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어떤 색깔로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 지금 화전동을 보고 계신데 이 다음 그래픽을 보면요. 자, 화전동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상업지구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 바깥에서 거래가 활발했고요. 이 거래가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네.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구 예정지로 보이는 곳, 이 경계선 바깥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했고 1년 사이에 거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전동과 용두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용두동 거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두동도 지금 경계선, 그러니까 개발구역의 네. 경계선 바깥 지역의 거래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계선 바깥 지역 거래가 3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일대 거래를 저희가 뭐 계산을 해봤더니 3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0건이 경계선 바깥 지역이었고요. 이 가운데에는 3년 사이에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거래가 집중됐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현황도 있었는데 이 경계선 바깥 지역에서 거래된 30건 중에요. 최근 5년 안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가 6건 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토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뭐 정황이긴 합니다만은 유출된 도면이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부분들이 지금 꽤 보이는데 LH 측 반응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LH 측에서는 오늘 YTN의 보도 이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도면에 포함된 지역은 지난해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했던 곳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현재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구로 검토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우려돼서 도면의 진위 여부와 유포자 색출을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LH의 수사 의뢰에 따라서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신도시 후보를 이렇게 꼽다 보면 부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신도시 이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전체, 이 계획 전체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자꾸 개발 계획이 유출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신도시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LH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신도시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과의 거리나 규모 등을 볼 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검토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에 개발 지도가 유출되면 신도시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하지만 이미 앞서서 신창현 의원을 통해서 택지 개발지구 예정지가 유출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이후에 국토부에서는 뭐 부랴부랴 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LH의 것으로 뭐 추정되는 개발 계획이 담긴 이런 도면이 유출됐었다, 유포됐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전에 이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관리가 얼마나 예. 부실했는지 이런 것도 또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 만큼 지금 국토부에서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LH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고요.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조만간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국토부, 국회 다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도면 유출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도 지금 시작된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 사건 단독 취재한 김대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